자, 12.3 비상계엄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해제됐는가? 그때 역할을 했던 분들 세 분 모셨습니다. 자,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천준호 의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내 수석 부대표 박성준 의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당대표 수행실장입니다. 김태선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총선 땐 자주 뵙던 분들인데 보니까 이 세 분을 모신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서 시작해야 되겠네요. 당대표 수행실장이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계속 붙어서 다니신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냥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여의도에서 근처에서 저녁 먹고 있다가 이제 기자들이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갑자기 그 윤석열이 그 담화문을 발표한다. 그래서 밤 10시 넘어서 그때 10시 한 20분쯤이었는데 15분쯤부터 한 몇 명이 보내더라고요, 문자를. 곧 할 것이다. 네, 그래서 문자 안에 동영상을 눌러보니까 동영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니 뭐 아니겠지, 뭐 이 밤늦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설마 하면서 또 문자가 또 오길래 또 눌러봤는데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다 아니까 거기. 네, 계엄 얘기하자마자 옷을 입고 예. 차를 계엄 말 나오자마자. 네, 나오자마자 그 택시를 불렀죠, 저는. 그러니까 차가 있는데 그 차 타고 들어가면 반드시 잡힐 거다 해가지고 택시를 타서 한 바퀴를 뺑 돌았습니다. 돌고 몇 시쯤에 도착하셨어요? 그게 10시 한 50분. 이제 막 경찰이 봉쇄를 시작했을 때네요. 그때 경찰들이 중간 한 50m 듬성듬성 서 있을 때였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올라가서 바로 이재명 대표님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니까 방금 도착하셨고 천준호 의원실에 있더라고요. 왜 천준호 의원실로 가요? 한준호. 한준호 의원실. 네네네네. 맞아. 의원실에 대표실로 가면 있어가지고. 잡힐 것 같아서 맞습니다. 한준호 의원실로 갔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선이 같이 움직이셨어요? 같이 움직였죠. 그때 이제 들어가니까 그 한준호 최고위원이 등화관제를 하고 있었고 등하관제. 블라인드 치고 등하관제. 네, 블라인드 치고 계셨고 대표는 약간 좀 상기된 표정이셨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러면서 그 종이하고 펜을 달라고 하시더니 막 적으시더라고요. 뭘 적었어요? 그게 승계순이었어요. 승계순이 네네. 내가 체포될 경우에 네. 그때 그 생각을 또 했나.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정리하시다간 한 6, 7분 정리를 하시고 저한테 주면서 그 뒷부분 좀 작성 좀 해라 빨리 해서 빨리 공표를 해라. 이게 그 이제 언론 다 차단될 거기 때문에 방송이든 어디든 이걸 빨리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체포될 경우 누구,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에 안 되면 누구 이런 식으로 이곳이 승계 순위를 7명까지 작성했다. 6, 7명 정도 작성하시고 그 나머지를 저한테 그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본인이었죠. 네? 아니야. 예. 대표님 다음에 최고위원들 순위도 쭉 나왔겠네. 그러면 네, 원내대표 최고위원 하면서 저한테 원내대표 최고위원 이게 맞지?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7번까지 작성하고 네. 그 최고위원까지 다 넣고 나니까 그다음에 사람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그때 뭐 이제 수석 그 원내 수석님도 얘기 나왔고 사무총장도 얘기 나왔고 정치기장도 얘기 나왔고 해가지고 그 당 순서대로 정리.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걸 정리를 하고 있었고 그 중요한 게 150명이 모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대기를 여기서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점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밖에 상황도 봐야 되고 통화도 해야 되고 하면서 그 먼저 밖으로 한번 나가보자 해서 안 되면 지하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1층 의원회가 1층으로 내려와서 제가 밖길을 보고 제가 냅다 뛰었습니다. 본청으로. 왜냐하면 마루타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내가 체포되나 안 돼. 계엄군이 어디 숨어 있다를 잡나 안 잡나. 네, 뒤에 테스트를 대표님하고 먼저 했구나. 네, 뒤에 대표님하고 이해 실장님, 그다음에 한준호 최고위원 3분 계시고 부자 직원 좀 있었고요. 근데 괜찮았거든요. 이제 한 헬기만 좀 떠 있고 그래서 제가 먼저 뛰어보겠다라고 해서 한준호 최고가 어깨를 두드리면서 빨리 가. 빨리 가. 당신이 마루타해. 근데 진짜로 뛰는 중간에 계엄군이 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저도 놀랬고 뒤에 보니까 이제 그분들도 봤겠죠. 뛰다가 계엄군이 들어왔다는 걸 봤어요. 네네네. 경내 들어온 거를. 그래서
세 분은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저는 중간에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다 이거. 네, 그래서 바로 그냥 본청으로 갔는데 다행히 글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인 척하고 그냥 뛰어 들어간 거구나. 네네네. 그런데 다행히 본청에 보좌진들하고 당자들이 많고 회원들도 많아가지고 안에 들어왔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표님을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하면서 그 한준호 최고랑 계속 통화를 했었거든요. 전화기를 끄지 않은 상태로 그때 이제 테니스장도 가고 차로 이동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당직자 보좌진들 다 데리고 지하로 갔죠. 그 의원회관하고 본청 연결되는 지하 통로로. 그래서 그때 한 10m 간격으로 보좌진들과 당직자들 한 40명 정도 있었어요. 같이 저하고 같이 어떤 무리들이 통화시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지하 통로가 좀 길거든요. 거기 한 10m, 15m 짧게 정도로 띄엄띄엄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냅다 이해식 실장님하고 한준호 최고위원님 그 뒤에 이재명 대표님까지 해서 뛰어 들어갔죠. 밖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지하로 들어갔구나. 밖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게 본청도 다 이제 본청 1층, 2층 다 이제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나 충돌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근데 굳이 대표님이 들어왔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면서요. 근데 그때 제일 사실은 안전한 곳은 어떻게 보면 국회 본청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밖에 있다가 만약에 잡혀가거나 체포가 되면 이게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실종이 돼 버릴 가능성도 그렇죠. 있고 저도 그 국회 안에는 들어와 계신 걸 알았는데 회관에 처음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가급적이면 빨리 본청으로 오시는 게 좋겠다. 맞아요. 그걸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이제 연락을 좀 전달했었어요. 했었습니다. 빨리 이유는 들어오더라고. 만약에 이 수색을 하기 시작하면 본청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건물 다 할 거기 때문에 차라리 본청에서 같이 이렇게 농성전을 하는 게 이제 더 안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록도 되고 이제 확인될 수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다 잡혀가면 사실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청 와야 된다. 네, 와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고 또 가결이 될 정족수가 다 차가는 상황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투표하는 과정에 대표가 또 계시는 게 좀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근데 말씀 듣다 제가 아슬아슬하다고 나중에 느꼈던 게 보니까 707이 그 지하 통로를 어떻게 맞아요. 하고 갔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네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통과하고 나서 네. 한 5분 뒤에 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진짜로 정말로. 네. 아니, 큰일 날 네, 뻔했습니다. 네. 진짜 큰일 날 그래서 뻔했다. 만약에 그 머리를 쓴다고 썼는데 복도가 거기서 딱 굉장히 마주칠 뻔했네. 굉장히 길기 네. 때문에 만약에 마주치면 서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네. 거예요. 어떡하지?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는 거죠. 진짜 네.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지하가 그런 염려 때문에 지하를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하에 없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보좌진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진짜 없길래 엘리베이터 없는 줄 알았는데 엘리베이터 그때 타고 내려왔어. 딱 마주쳤어. 체포 아니야 체포. 한 5분 차이였습니다, 진짜로. 진짜 아슬아슬했네. 그 외부에서 온 707 같은 경우에는 누가 안내를 해주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 지하 통로까지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국회 네. 협력단이 안내해 준 거 아니냐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죠. 네.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외부 사람들은 모른다면서 거기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 있거나 안내가 돼 있지 않거든요. 길을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그 지하 통로를 이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 갔는데 5분 후에 거기 단전 하나로 707 특임 단장하고 네, 쭉 맞아요. 내려왔으니까 7명이면 뭐 간단하게 제압하죠. 그렇죠. 보좌관들은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음. 그 누가 그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본청 이렇게도- 1층, 2층 해보고 다 안 되고 해서 지하까지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의원들이 처음에는 국회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인데 박선우 의원이 국회로 와야 된다고 제일 처음에 하셨다면서요. 아니, 이제 저도 이제 10시 반쯤에 이제 비상계엄하고 의원님들이 이제 텔방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네. 원내에서 지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내 지도부의 원내 수석이 사실 이제 지침을 내려야 되는 건데 제가 기억에 한 10시 40분쯤에 예. 국회 본회의장으로 다 모여주십시오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의원들이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이 이제 텔방에 상당히 좀 논란이 맞아. 됐었는데 텔레베 네. 그 민주당 의원 텔레그램 방에서 제일 먼저 그 글을 올리신 분은 천준호 의원님이시구나. 국회로 지금 모여야 한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원내에서 지침을 내렸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150명을 저희가 채우는 게 가장 중요했었거든요. 예. 근데 150명이 아마 12시 32분에 제 기억에
152명인가 됐어요. 그래서 국힘당의 의원들도 들어왔지만 150명이 독자적인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님도 150명 됐느냐 그 숫자 세느라고 저희가 원내에서 사실은 엄청 떨었습니다. 그때 긴장하고. 그때 국힘의원하고 포함해서 150명이 넘었는데 그럼 이거 믿을 수 있냐? 그렇죠. 마지막에 안 하면 어떡하냐. 네, 그런 얘기도 했어요. 빼고. 네. 12시 반, 12시 32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천준 의원이 그 단체방에 국회로 모여야 한다고 글을 올린 시간은 10시 28분이에요. 네. 지금 계엄령 지금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TV에서 이미 올리셨네. 네, 네. 그 연락 받으셨어요 미리? 그게 아니라 계엄이 터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문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TV에 윤석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꺼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나와서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뭘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텔레그램을 제가 먼저 바로 켰습니다. 켜가지고 특보가 나오니까 먼저 보라고 올리고 계엄 선포라는 글자를 미리 써놓고 있다가 계엄을 선포합니다 할 때 바로 딱 눌렀죠. 예. 그리고 네네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회로 모여. 이거는 계엄일 것이 틀림없다 싶어서 네, 글자를 네, 써놓고 네, 있다가 네. 계엄이란 단어가 올라오자마자 텔레그램 방에 올렸어요. 네네네. 바로 눌렀죠. 미리 써놓고 있다가 계엄을 선포합니다 할 때 바로 딱 눌렀습니다. 대단하시네. 아무래도 연락 받은 거 아니야? 아니 왜냐하면 내통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한 8, 9월부터 계엄이 터질지 모른다고 하는 내부적인 긴장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가서 이야기하면 핍박 많이 받았거든요. 제발 좀 황당한 소리 좀 그만하라고. 잠깐만요. 예. 10시 27분에 특보 윤석열 긴급 발표 계엄 선포. 10시 27분에 처음으로 이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천준 대단하시네. 의원님이 이건 내통이야. 어떻게 윤석열 발표하고 같은 시간에 올라왔어? 거의 예지력이. 윤석열이 이 시간에 발표했단 말이에요. 네, 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의원님들이 그 막 많은 글들을 올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원내에서 지침을 내달라고 제가 바로 그냥 10시 40분에 맞아요. 그냥 본회의장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천준 의원님이 대단하셨네요 진짜. 10시 27분 윤석열이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같이 올렸어요. 이제 계엄 선포할 것 같아가지고 써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니. 야 이거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대단하십니다. 대단하네. 설마 했었어요. 진짜 계엄이야? 이 나오냐? 막 하면서. 아니 저희는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계엄 대비 문건을 미리 보니까 거기에 주요한 내용으로 의원들이 국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검토를 해봐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국회로 빨리 모여서 해제하는 수밖에 없고 모이다가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모이는 거 말고 만약에 다 각자 도망가면 사실은 도망가서 잡히는 겁니다. 소리 없이. 이제 그거보다는 같이 모이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시 27분에 윤석열과 함께 계엄 선포라는 단어를 거의 윤석열이 먼저 했습니다. 거의 1, 2초 차이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지금 국회로 모여야 합니다를 10시 28분에 윤석열 계엄 선포 포고는 읽고 있는데 이미 이걸 올리셨네. 진짜 빨리 올리셨네. 근데 윤석열이 그 시간에 나온다는 걸 보자마자 그 생각이 나셨구나. 계엄령이다 이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죠. 대단하다. 예. 그러고 나서 우리 김태선 의원님은 그 숲에서 본청으로 뛸 때 마루타로 뛰면서 계엄군을 봤을 거 아닙니까? 뛰면서 봤죠. 그때는 나 이거 총 맞을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 하셨겠다. 그 생각도 당연히 들었고 왜냐면 뛰니까 지금. 제가 뛰고 있는데 혹시나 저 세 분이 뛰었을까봐. 나보고 네네. 내가 지금 계엄군 봤는데 계엄만들을 못 보고 뛸까봐 네. 같이. 그것 때문에 여기도 보고 뒤도 보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뒤로 돌아서 오지 말라고 표시하면 바로 보이니까요. 들키니까. 네. 근데 알아서 들어가시더라고요. 세 분이 다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쪽에서도 계엄군을 봤나 보다. 있겠죠. 예, 아마 그러면서 이제 그 보좌진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보좌진들이 아마 바로 안으로 다시 뺐던 것 같아요. 계엄군을 그때 봤을 때 섬찟하셨겠다.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때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진짜. 저도 저지만 몰래 숨어 있다가 뛰었다고 생각했는데 하필 뛰니까 계엄군을 맞으셨어. 네. 그래서 본청 올라오는 쪽 중에서 그러니까 회관과 본청이 한 3분의 2 정도 갔을 때 그때 봤거든요. 근데 다행히 안 뛰고 계셔가지고 만약 뛰고 계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진짜. 되도록 영화의 한 장면으로 만들면 되게 긴박한 순간이었겠다 그때가.
고래이장은 정말 뭐 긴장도가 네. 어마어마했죠. 본인이 몇 시에 도착했어요? 저는 11시쯤 도착했어요. 11시. 예. 일찍 도착하신 편인데. 저는 이제 서울 지역이 중구라 네. 바로 이제 갔는데 10시 40분에 하고 저는 이제 택시를 타러 갔는데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비서가 아주 현명했던지 그 개원 보고 출발을 해서 아 이미 예, 출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아니 이 보좌관들 상 네. 따로 줘야 되는 보좌관들 있어요. 정말. 그래서 그날 저 역할을 했던 보좌관들이 엄청 많더라고. 택시 잡는데 택시가 안 잡히는데 전화를 했죠. 했더니 이미 출발해서 한 5분 후면 도착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타고 저는 한 11시쯤에 들어왔죠. 국회. 근데 11시쯤만 해도 아까 우리 김태선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경찰이 띄엄띄엄 있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내려서 담을 딱 넘어올 수 있었죠. 아, 담을 넘으셨구나. 담을 넘어왔는데 경찰이 잡더라고요. 봤더니 국회 경비대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원이라고 하니까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그 초기에는 그 의원이라고 하면 넘어갔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의심이 되니까 경찰들이 앞에 다 서 있지 않았습니까? 잡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중간에 비어 있는 공간에서 내려서 담을 넘었죠. 담을 넘었는데 국회 안에서는 경비대 경찰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신분증 확인하길래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했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초기에는 국회의원이라면 들어갔던 네, 거예요. 11시쯤에는 초기에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11시 한 10분 15분쯤 도착을 했는데 네. 그때는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로 쭉 정문을 통제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남문 쪽에 그리고 회관 쪽에 있는 문으로 딱 갔더니 버스로 완전히 차벽으로 거기 입구를 막아놨더라고요. 경찰 새끼를 들어가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들어갈 수 없다고 뭐 이렇게 막고 있어서 다시 차를 타고 국회를 한 바퀴 삥 돌았는데 대부분 출입구에서 경찰이 서서 이제 막고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한 20분이 좀 넘었을 때인가요? 그때 잠깐 정문이 열렸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정문 쪽으로 이제 차를 몰고 갔더니 거기 이제 그때는 잠깐 문을 열었어요. 아 잠깐 열었다고 하는 때가 있었죠. 근데 40분쯤인가 다시 또 막혔다는 얘기가 텔레그램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경찰이 그때는 국회 사무처에서 막 항의를 하니까 잠깐 자기들 당황을 해가지고 잠깐 문을 열어줬다가 다시 또 닫았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의원님은 그러면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네, 전 나중에 저도 담 넘어 들어갈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 위치쯤에서 네, 네, 남문 쪽에서 10시 한 50분에 11시 네. 사이에 올라갔는데 네. 그때 한 사이사이에 드문드문 경찰이 있었는데 얘네들도 국회에 처음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끔 담을 넘는데 분명히 봤어요. 양옆에서. 그러더니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잡으러 오나 보다 해가지고 제가 담을 생각보다 쉽게 넘지는 못해가지고 정말 거의 다 와가지고 겨우 넘었죠. 그래서 신발이 한 개 걸려가지고 신발 좀 주워달라고 이렇게. 별 얘기 아닌 걸 굉장히 길게 얘기하시단 말이야. 아니 저도 뭐가 담을 나올까 하고 듣고 있는데. 넘어보려고 차 돌다가 잠깐 내려서 이제 봤는데 생각보다 담이 너무 높더라고요. 높아요. 저는 못 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았는데 나중에 이재명 대표 영상 보니까 네. 와 어떻게 훌쩍 대단하시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더군다나 한 손에 휴대폰 들고 있었다. 아니 그 불가능하거든요, 진짜로. 아니,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이게 훌쩍 넘는 게 이게 네. 밤에 촘촘하게 이게 뭐라고 할래요? 창살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있고 거기 밑에가 이제 좁다 보니까 발이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박찬 대표 같은 경우는 걸려서 사실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맞아요. 넘었을 때. 이재명 대표 그거 어떻게 넘었는지 모르겠어. 한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한 손으로 넘었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저 영상으로 상황에- 그렇게 나오는데 네, 본인도 어떻게 넘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긴박한 상황이니까 사람이 네. 굉장히 뭐 초능력적인 이게 힘이 발휘되잖아. 물담이 있고 창살이 있고 돌담이 있거든요. 아. 창살을 잡고 발을 그 창살에 올린 상태에서 넘었더라고요. 좀 자세히 보면 그 장면이더라고요. 그때 근데 휴대폰에 들지도 않았는데 뭐 못 넘어가셨어. 그리고 150명이 넘었을 때 지금 하자 말자 네. 아니야 더 기다리자 이런 얘기도 있었다면서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금 부르자 말자도 있었다면서요. 이제 그때 이제 152명 확인하고 이재명 대표도 이해식 비서실장하고 제가 지금은 오셔야 될 것 같다. 150명 확인했다. 그래서 대표님 들어오시는 걸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재명 대표 없어도 150명 넘어가는데 들어와서 잡힐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 천진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152명 됐을 때 이재명 대표도 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대부분 중론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12시 30분 확인하고 바로 이제 의결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저희가 이제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지체가 됐었죠. 그 지체되는 한 30분이
거의 뭐 모든 의원들의 정신 상태가 그때 보니까 의원들 성격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분들은 막 소리 지르고 빨리 해야 한다고. 핫텐트라고 국회의장한테 욕하고 그랬다면서요. 어우 뭐 장난이 아니었죠. 네. 주로 보니까 검사 출신 분들이 성격이 세더라고요. 왜냐면 네. 죽을지도 모르니까 진짜로.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원내에서 딱 들어와서 의사국장을 처음 만났어요. 이제 그 당시 의사국장을 만나고 우리 이제 원내 행정국장하고 만나서 그 결의안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빨리 안건을 올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전산에 문제가 있는지 그게 올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좀 기다려달라고 이제 의장이 얘기를 하니까 평소에 박지원 의원님이 늘 칭찬하는 거예요. 원내대표, 원내수석 참 잘한다. 네. 근데 뒤에서 원내수석, 수석, 저희 원내대표 뭐 한 거야 도대체 안건을 안 올리고 말이야. 도대체 뭐 했어? 박지원 의원도 막 뒤에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미 사실 우리는 다 준비해서 올렸는데 그 이제 행정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근데 막 박지원 의원님도 흥분하셔. 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흥분해가지고. 아니면 안에 들어와 있는데 헬리콥터가 헬리콥터가 이 오고. 운동장에 내렸다고 하고 네. 그 예를 들면 707 특임대 애들이 본청 앞으로 진입했다고 네, 하고 로텐도홀까지 들어왔다. 로텐도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고 하니까 안에서는 정말 사실 로텐도홀이면 이제 문 열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근데 그 로텐도홀 바로 입구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소화기를 뿌려가지고 사실은 병력이 들어온 걸 막아서 다행이지 만약에 거기를 뚫고 들어왔으면 바로 로텐도홀 문 앞에서 대치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죠. 문 열었겠죠. 네. 정말 그랬으면 아비규환 이제 짓을 겁니다. 문 열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네. 네, 그 이제 아시겠지만 의원님들 중에 이제 체포조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이미 이제 체포조 안규백 의원이 체포제 얘기를 이미 네. 들었으니까 그때. 안기백 의원님이 저한테도 와서 얘기를 하고 그때는 정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위험한 상황, 공포감이 사실 밀려들었죠, 굉장히. 체포조가 떴고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안건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김민기 사무총장하고도 긴밀하게 얘기하는데 이 국회의사당에 혹시 체포조가 들어올 수도 있다, 떴다. 그러니까 다들 의원들 입장에서는 모두 경계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정말 약간 공포가 상당히 수치가 엄청 높았죠. 안규백 의원이 국회로 들어가는 담 넘을 때 그 전화를 받았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다른 그리고 또 하나 사람한테. 이렇게 안기백 의원도 이제 메모를 적은 거 저한테 체포 보여주면서 명단을 그때 받았다고 하시더라고. 보여주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로 드러난 거죠, 다. 그러니까 체포조 얘기했는데 그리고 김병주 의원이 그 헬기 떴다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네. 곧 이제 헬기가 도착하고 예. 그리고 그 707이 로텐도홀까지 들어왔다고 하고 예, 예. 그러면 그거 뚫리면 체포해서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다들 국회의원들. 모 의원 같은 경우 들어오니까 막 자기 책상을 막 두드리면서 그냥 보셨잖아요 그때 빨리 의견해달라고. 그 로텐도홀 안에 국회의장 있는 욕하면서 집기를 막 동원해 가지고 사실 로텐도홀 입구에도 바리케이트를 저희가 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텐도홀이 아니라 본회의장 입구에도. 본회의장 있고 그게 뭐 얼마나 버텼겠어요. 아니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바로 앞에까지 코앞에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기를 다 내서 이제 바리케이트 그때 쳤죠. 욕을 제일 심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들 그랬어요. 눈빛이 평소의 눈빛이 아니죠. 그때 이제 국회의장 뭐 잡아먹으려고. 의장이 이제 그 처리가 좀 늦어졌거든요. 전산 관련된 부분이 이제 안건이 안 올라가니까 그럼 빨리 처리하라고 막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가서 빨리 하자고 하는데도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예. 그 전산 시스템을 새로 얼마 전에 이제 새롭게 보수를 했답니다. 네,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리뉴얼을 했는데 그날 처음 사용해 보는 거였대요. 그렇다고 해요. 예, 만약에 그날 시운전도 안 해봤는데 만약 안 됐으면 완전히 꽝 나는 거였죠. 왜냐하면 네. 5분 후에 지하에서 단전을 시도하려고 했잖아요. 했죠. 네. 근데 그때 이자가 본회의장 이자인 줄 알고 잘못 눌러가지고 지하만 꺼졌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해제 안 됐으면 본회의장 안 꺼졌다 그러면 다시 내려서 껐겠죠. 예, 예. 그럼 단전 됐을 거예요. 그럼 못하는 거지 또. 아슬아슬했어요. 여러 가지 정말 우연적 요소들이 겹쳐서 사실은 계엄이 해제된 것 같아요. 그 책상 치는 의원 누굽니까? 김기표 의원이 그렇게 치더라고요. 김기표 의원. 저도 아주 인상적으로 지켜봤습니다. 네. 아, 그래요? 검찰 출신 김기표 말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책상을 그렇게 내리쳤어요? 책상 내리치면서 지금 계엄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막 하는데 그 상황이 아예 영화보다 더 리얼하죠. 아니 근데 이제 우원식 의장은 굉장히 침착하게 사실은 그렇죠. 조금이라도 흠결이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걸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개헌군들이 착검을 안 했다라고 하는 이제 보고를 받았고 그 사무총장실 직원들이 국회의사당 그 안쪽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이제 예를 들면 진을 치고 사람들 병력들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 수 있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단체 그 카톡방 아니, 그 텔레방에 사진이 몇 개 올라왔었어요. 그게 이제 개헌군이 이제 로텐도로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바람에 의원들이 웅성웅성하는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상황이거든요. 로텐도리면 바로 옆인데.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지나가서 그렇죠. 150명을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 판단을 엄청나게 빨리 왔어요. 이 민정 판단을 이렇게 저희들도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아마 윤석열이나 계엄 쪽에 있었던 사람들의 의사결정할 때 의원들이 신속하게 못 모일 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그러니까요. 보기에는. 우리들도 숫자를 세면서 90명, 100명 하는데 아 정말 150명을 채워야 이거 되는데 하는데 그게 이제 12시 30분쯤 된 제가 건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보좌진들이 의원한테 조언하기를 피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원들이 만약에 개별적으로 다 피했으면 그렇지. 저희는 완전히 망했죠. 아무도 안 피했어. 네. 결국은 다 왔어. 다 왔죠. 국회로. 네. 맞아요. 해외에 계신 분 빼고는 국회로 다 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텔레그램 방이 이제 과학기술 발전인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이런 계엄에 대한 얘기, 의원들의 어떤 동원 체제였죠, 사실 비상 동원 체제가 늘 가동되면서 의원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모여달라고 하는 얘기들을 의원총회에서도 항상 해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딱 우리가 본회의장에 모입시다 하니까 모든 의원들이 그냥 다 같이 계엄에 대한 경고도 해왔고 네. 머릿속으로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것 같긴 하지만 벌어진다면 국회로 가야 되구나 이런 생각도 네.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지도부가 신속하게 판단했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숲속에 잘 숨어 있었고 마르타 역할도 잘하셨고 그리고 계엄 윤석열 발표하자마자 몇 초 만에 지금 계엄이다 국회로 모여라 너 진짜 빨리 왔다 빨리 올라왔다 그 문자가 그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처음부터 확 잡혔고 네네. 그래서 전부 다 국회로 달려가야 된다. 네. 만약에 이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의원들 중에 한 3분의 1은 국회에 가면 잡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의논하기 시작하면 맞다 아니다 그러면서 시간 못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큰일 날 뻔했다. 그 단일 대우가 딱 형성돼서 의원님들이 정말 신속하게 와줬죠. 뭐 재미있는 얘기 하나만 덧붙이면 제가 그래서 텔레그램 옛날 기록을 쭉 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국회로 모여야 합니다. 이제 글을 올렸을 때 밑에 쭉 달린 댓글들이 국회로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미쳤네 막 이런 이런 욕을 쓰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욕은 아니죠. 이제 하여간 그런 감정을 표현하신 분. 그 판단에 대해서 아니면은 국회 아니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미쳤네. 계엄행위 누굽니까? 뭐 이제 있었는데 그 그분도 정도야 뭐. 검사 출신이십니다. 자 들어가 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예. 혹시 영상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영상 안 가져왔는데. 영상 없어요? 아, 지금 하나도 없어요? 영상이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입증도 하고 내가 저때 저랬다 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셔야 돼 이제. 자 저희가 요 기록도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다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